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조선의 기조는 성리학. 하지만 이 성리학을 절대적인 왕의 권력과 그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하로 해석했던 연산군. 지금까지 연산군의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그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갑자사화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그의 절대 가치. 연산군의 갑자사화는 그 비뚤어진 가치관이 낳은 미친 행태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은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에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 윤씨가 죽임을 당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산군에게 이야기했고, 그의 분노한 연산이 이 비극적인 사화를 시작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연산은 이미 죽기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인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산 1년 3월 16일 자실록을 보면, 연산이 성종의 묘지문을 보다가 승정원에게 여기 쓰인 윤기견이 누구지? 영돈영 윤호를 잘못 쓴 거 아냐? 라고 묻자 승지들이 맞게 쓴 겁니다. 패비 윤씨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왕이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인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것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연산 8년 2월 5일 자실록을 보면, 첩이 참소하는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왕후를 폐위시킬 때 조정 신하들은 가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따르는 게 좋은가? 라는 주제로 승정원과 홍문관에 각각 논과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합니다. 완벽하게 후궁들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게 한 일에 대해서 당시의 신하들의 행태를 빗댄 말이었습니다. 즉 실제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당시의 일을 고했든 고하지 않았든 갑자사화가 그 타이밍에 일어났던 것의 원인이 패비 윤씨의 사건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을 핑계 삼아 지금까지 쌓아왔던 절대 왕권 구축의 빌드업을 터뜨렸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 듯합니다. 여튼 갑자년인 연산 10년 3월 20일 미친 광풍인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산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수계와 정소용을 끌고 와 팹니다. 진짜 그냥 팹니다. 게다가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을 끌고 오는데 이들은 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패라고 지시하는데, 안양군 이항은 쓰러진 사람이 누군지 몰라 매질을 하고 어머니임을 눈치챈 봉안군 이봉은 몽둥이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명을 죽이고 연산은 칼을 들고 계모인 자순대비를 찾아가 난동을 부립니다. 이때 중전 신씨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만류하자 이번에는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대왕대비, 즉 연산의 할머니이자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를 찾아가 왜 자기 어머니를 죽였냐며 병환에 있던 노인네를 압박했고, 결국 인수대비는 약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참고로 이 두 후궁은 시신이 찢겨 젓갈로 담가진 후 산과 들에 흩어집니다. 이어 연산은 성종이 금지했던 패비 윤씨의 추승을 명해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재헌한 후 르모는 회릉으로 명명했고, 곧이어 계속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었던 이세자를 죽이고, 패비에 동의했던 윤필상을 죽이고, 뒤이어 정찬손, 심회, 한명회, 정인지, 정여창 등 이미 죽은 인물들을 부관 참시하고, 그 잘나갔던 한명회는 해골된 머리가 효수되기도 합니다. 정승 출신 이극균의 경우는 죽을 때 나름 강단 있는 유언을 남겼다가 그의 팔촌인의 친족들과 그를 찾아왔던 무사들이 모두 변방에 보내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행동이 잔인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복수 때문이 아니었겠냐고요? 아닙니다. 정승 한치영은 고집스럽고 뽀장뽀장하다고 부관능지 당하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눈치채고 사직 신청하고 도망간 성주는 연산의 정치를 비판했다고 해서 다시 끌고 와 죽이고, 연산의 세자 시절 서연을 담당했던 도지서는 제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연산을 무시했다고 죽이고, 성종이 죽자 3년 동안 추도에 식사를 했던 정성근은 취한다고 죽이고, 수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말렸던 김천령도 죽이고 그냥 막 죽입니다. 이후 절대 권력을 확립한 연산은 계속 이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싶었고, 동시에 계속 신하들을 죽이면 남는 사람이 없을 테니 이미 죽은 사람들을 제쳐보라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벌만 주는 방식으로 이 미친 정치를 이어나갑니다. 연산은 스스로를 개혁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자신을 위한 일이자 곧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시 조선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어미를 위한 복수, 그래도 예술 능력의 특출함, 대간들이 너무 심하게 왕을 흔들었잖아 라는 이유 등으로 연산군을 재평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과 기타 여러 사서들을 살펴보면 연산은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곱비 풀린 망아지였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산의 최후와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